네, 오늘 시노미 시스템 20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할 거고요. 일단 지난 강의 수정 보완, 이게 참 없으면 시간이 아껴질 텐데,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대학에 와서 이제, 극한을 배울 때, 고등학교 때 극한과 달라야 될 게 뭐냐면, 극한의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우리 그 루딘의 리얼 어널리시스 책에 잘 나와 있듯이 해석학의 아주 바이블 책이에요. 루딘이라는 사람의 리얼 어널리시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개의 파라미터 MN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수열은 뭐 수열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M 서브 M, A 서브 M N은 M 더하기 N분의 N이에요. 여기도 똑같죠. 그렇죠? 예, 똑같은 어떤 A 서브 MN이란 게 있고 얘는 M 더하기 N분의 N이에요. 자, 이런 어떤 2차원 수열이 있어요. 자, 처음에는 뭐냐면 리미트,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죠. 리미트 뭐 M tends to infinity. 이건 리미트 N tends to infinity인데 보통 우리가 괄호를 이렇게 넣어야지 클리어하게 되죠. 자, 그럼 봅시다. 처음 있는 이 n이 먼저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m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m이 무한대로 간 다음에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리미트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자, 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 거는 극한이 1이고 오른쪽은 극한이 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다르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극한의 순서를 바꾸면 다른 값으로 수렴하거나 아니면 수렴했던 게 수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엔지니어링 문제에서는 막 바꾸거든요. 극한의 순서들을. 그런데 그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x of t가 e to the negative at ut일 때 그리고 a가 리얼 넘버라고 해서 우리가 그림까지 그렸었죠. right sided exponential이에요. 그랬을 때 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떻게 된다고요? 1 over a 플러스 j 오메가 이렇게 돼서 분모에 있는 j 오메가를 s로 생각하면 s 플러스 a가 분모에 있고 그 얘기는 s는 네거티브 a가 아니다라는 말이 되고 그 네거티브 a가 여기 나타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었죠.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는 자 그러면 우리 a가 매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예, 매우 하기 전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x of t이고 여기가 t이면 여기가 a분의 1이 일종의 타임 컨스턴트가 되어서 이렇게 생긴 놈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a를 0으로 보내면 점점 작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치가 쭉 이쪽으로 가면서 결국 이 x of t라는 녀석이 a가 0으로 갈 때 물론 양수에서 우리 생각에는 u of t에 수렴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u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하는 대신에 e to the negative at u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한 다음에 a를 0으로 보내면 되겠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푸리에 트랜스폼은 그러니까 e to the negative at ut 푸리에 트랜스폼은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인데 a를 0으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j 오메가 분의 1이죠. 자 그러면 u of t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갑자기 파이 타임스 델타 오브 오메가 텀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해주고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극한의 순서가 약간 바뀐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는 보세요. 얘는 a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했잖아요. 근데 푸리에 트랜스폼의 정의가 뭐죠? 인티그랄 어떻게 되죠? x of t times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t dt죠. 인티그레이션이란 것 자체가 극한이에요. 리미트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극한을 하고 그래서 이걸 구한 다음에 a를 0으로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얘는 후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때 이렇게 한번 바꿔요. U of t를 U of t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로 바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앞에 두 텀을 묶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가 본래는 0에서 이렇게 유닛 스텝을 올라갔는데 이제 절반만큼 내리니까 네거티브 1/2로 쭉 오다가 오리진에서 포지티브 1/2로 가죠. 이 펑션의 좋은 점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네. 시메트리컬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후리에 트랜스폼 대신에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을 하면 쉽게 이 녀석이 1 오버 j 오메가로 간다는 걸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을 보세요. 2분의 1은 DC 텀이잖아요. 맞아요? 컨스탄트 텀이기 때문에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우리가 이미 암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알고 있죠. 컨스탄트 1은 어떻게 됩니까?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로 가잖아요. 그런데 1/2니까 파이 타임스 델타 오브 오메가로 간 거죠.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인데 오메가 제로가 0이라고 해보세요. 우리가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은 후리에 트랜스폼 상에서 2파이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는 좀 더 제너럴한 게 있죠. 이때 오메가 제로를 0으로 잡으면 이쪽은 1이 되고 이쪽은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가 되니까 얘를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되는 녀석과 그다음에 얘는 제너럴라이즈드 펑션 써서 하는 트릭을 썼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아요. 알겠어요? 이 두 개가 달라 보이는 이유는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은 사실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저거는 극한의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것이지 U of t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 아이디어를 써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까지 익스텐드 한 것은 이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 시간에 그 커패시터 가지고 임피던스 계산할 때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만 그냥 바꿨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우리가 회로 시간에 DC 넣는 걸 생각 안 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시뉴소이달 시그널 with positive frequency 예를 들면 60Hz 이런 걸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요 텀이 없어져서 그런 좋은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요 텀을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델타 오브 오메가가 있는데 만약 이게 인풋 시그널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DC가 있는 경우 우리가 실제로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많은 이유가 DC를 리무벌 하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RF 서킷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잘 생기지 않아요. 실제로. 시그널에서는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또는 우리가 어떤 시뉴소이달 시그널을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용도로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이상한 시그널을 후리에 트랜스폼 해야 될 때 항상 DC가 얼마인지를 보고요. DC를 뽑아내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이 잘 되면 걔들을 따로따로 트랜스폼 해주는 것이 좋겠어요. 자,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임 컴프레션과 다일레이션인데 우리는 그냥 다른 용어를 썼지만 여기서 x of at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를 증가시키면 마치 테이프 리코더에서 빠르게 플레이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는 t에 1 넣으면 이 아규먼트가 1이었다면 a가 1일 때 이제 a가 5예요. 그러면 우리가 1초 지날 때 예전에는 5초였던 게 이미 플레이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얘기는 빠르게 플레이하는 거고 또 다른 것은 어떻게 보랬어요? 이런 게 헷갈리면 그냥 굉장히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들어서 x of t가 c의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라고 하면 t 자리에 5t를 넣는다는 것은 e to the j5 오메가 제로 t가 되는 거니까 오슬레이션이 빨라지니까 이렇게 컴프레스 했다는 게 바로 보여지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타임에 어떤 컨스탄트를 곱해주면 주파수에서는 나눠주는 일이 생겨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 컴프레스를 하거나 다일레이트를 하면 거꾸로 프리퀀시에서는 다일레이트 되거나 컴프레스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우리가 가우시안 펄스에서도 이그젬플을 들었었고 임펄스 트레인에서도 이그젬플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1퍼스가 촘촘해지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듬성듬성해지고
이런 걸 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가지고 보일 수 있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델타 오브 t가 all one for all omega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요 식을 여기다 적용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델타 오브 AT는 어떻게 됩니까? A 배했으니까 절대값 A분의 1이 나와야 되겠고, 그런데 1이라는 함수는 뭐 스케일 한다고 해서 1이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오브 t가 푸리에 트랜스폼이 1이면 델타 오브 at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절대값 a분의 1이에요. 이 절대값이 나오는 이유는 델타를 정의할 때 우리가 뭐 오른쪽에다 놨지만 사실 왼쪽에 놔도 큰 문제 없고 사실은 뒤집는다고 렉탱귤러 펄스가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이유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절대값 a를 양변에 곱해 보세요. 그러면 절대값 a를 양변에 곱하면 오른쪽은 다 1이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 녀석과 절대값 a 델타 오브 at가 같다는 거죠. 요 말이 되죠. 또 한편으로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생각하면 절대값 a분의 1로 다 나눠주고 오메가로 바꾸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렉 델타 가지고 매니퓰레이션 할 때 요걸 잘 기억해 놓으면 그렇잖아요. 요 두 식을 잘 기억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유용할 수 있다. 는 것을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가우시안 펄스 관련해서 제가 반드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 가우시안 펄스는 제가 T를 썼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가우시안 제로 민 가우시안 with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의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니까 적분하면 1이라는 걸 알고 있죠. 얘에서 델타를 0으로 보내도 디렉 델타, 죄송합니다. 시그마를 0으로 보내도 디렉 델타 대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그 렉탱귤러 펄스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떤 때는 여러분이 스무드한 미분 가능한 펑션으로 디렉 델타가 아닌 아주 폭이 작은 펄스지만 어쨌든 디렉 델타 대용으로 써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얘를 쓰면 매우 편리하다. 그다음에 이건 말고도 뭐 트라이앵귤러 펑션을 써도 되고 싱크 스퀘어를 써도 되고 어쨌든 간에 파이나이트 에너지를 가지면서 타임에서 어느 정도 로컬라이즈 돼 있어서 어떤 파라메타를 0으로 보내거나 무한대로 보낼 때 쫙 컴프레스만 되면 디렉 델타 대용으로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적어놓고 얘기를 안 했는데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블록을 그리고 x of t, y of t라고 썼다는 얘기는 얘가 continuous time system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그널 x of t가 들어가서 시그널 y of t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input output relation을 미분 방정식, 특히 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 인풋과 아웃풋의 미분의 뭐 1개 미분, 2개 미분의 코에피션트들이 다 상수예요. 시간에 상관없는. 그러니까 리니어 선형, 그다음에 constant coefficient. 여기 LCCD라는 게 리니어 선형, CC는 constant coefficient인데 타임 펑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에피션트가. constant coefficient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딱 얘죠.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렇게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이 시스템이 LTI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줘놓고 LTI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니셜 컨디션을 어때요? 잘 선택해서 제로 인, 제로 아웃 되게 만들어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LTI예요. 자, 그런데 일단 그까지도 했다고 합시다. 그까지도. 자, 그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여러분 보면 매우 이상하겠지만 지금 얘가 LTI예요. 이제 LTI예요. LTI인데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할 수 있겠죠. LTI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얘를 이제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을 배웠으니까 몰라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가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겨서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을 오물딱조물딱 해서 이제 구해볼 텐데 봅시다. 자, 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에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세요. 그러면 미분은 j 오메가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죠. 미분의 어떤 시그널은. 그래서 j 오메가
캐피탈 Y 오브 J, 죄송합니다. J 오메가 타임스 캐피탈 Y 오브 J 오메가고 A 타임스 Y 오브 T는 푸리에 트랜스포하면 A 타임스 캐피탈 Y 오브 J 오메가니까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일단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다음에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X 오브 T니까 캐피탈 X 오브 J 오메가잖아요. 자, 그러면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방법은 X에다가 디렉 델타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한 다음에 H 오브 J 오메가라는 것은 인풋 푸리에 트랜스폼 분의 아웃풋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여기서 양변을 잘 나누고 옮기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본 거죠. A 플러스 J 오메가 분의 1은 무엇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되니까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e to the 네거티브 at ut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놀랍게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상한 시그널 요 녀석 요 녀석은 어때요? 안티코잘하죠. A 값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래쪽으로 해야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미분 방정식 자체는 얘가 코자란지 아닌지 얘기하지 않아요. 보세요. 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여기다 대입해서 미분해 보세요. 다. 저걸 미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e to the negative at ut를 예를 들어서 미분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곱의 미분이니까 얘를 미분하고 네거티브 a e to the negative at 그다음에 곱하고 플러스 곱하고 ut를 미분하면 델타 오브 t죠. 예. 자, 그 다음에 a y 오브 t 하면은 요 녀석을 더하니까 잠깐만요. 네. 얘가 캔슬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같잖아요. x 오브 t랑 맞나요? 제가 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맞는 거죠. 네. 네. 잠깐만 뭐가 좀 이상한데 비분하고 곱하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도 헷갈리고 있어요. a 타임스 y 오브 t. 네. x 오브 t.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녀석은 어때요? 델타 오브 t니까 요거를 0에서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니까 얘가 델타 오브 t죠, 얘가. 맞습니까? e to the negative at times 델타 오브 t는 델타 오브 t죠. 예. 그래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얘가 솔루션인 건 알았어요. 자, 얘를 똑같이 해봐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중요해서 이러는 거예요. 자, 미분하면 또 미분하고 그러면 a to the negative at 그 다음에 곱하고 네거티브 t 그 다음에 곱하고 자, u 오브 네거티브 t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냥 얘가 이렇게 가다가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거티브 델타 오브 t겠죠. 네. 그래서 해보면 이 녀석은 또 얘랑 결합해서 없어질 거고 맞나요? 잠깐만요. 얘는 a가 아니죠. 큰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곱하고 미분하고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녀석은 또 어떻게 됩니까? 뭐가 빠졌는데. 예, 곱하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예. 그래서 얘가 또 델타 오브 t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수학적으로는 어때요? 수학적으로는 솔루션이 얘도 될 수 있고 임펄스 리스판스가 얘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미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수학적인 미분은 코잘하냐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수학으로 보면 안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RLC 컴포넌트를 쓸 때 특히 인덕터를 잘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걔가 미분기라고 우리는 분명히 배웠잖아요. 회로 이런 시간. 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걔를 그냥 미분 방정식에 두드려 넣어서 솔루션을 구하면 안 되고 우리가 회로라고 할 때는 코자란 솔루션만 관심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안티코자란 이상한 게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RLC 서킷 만들었는데 내가 제로에다가 임펄스를 빵 때리면 어때요? 오른쪽에는 안티코자리 나와야 되는데 뭐 타임머신도 아니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자,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여러분을 경악해 하겠지만 진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관련돼서는 오늘 강의를 하고 아마 오늘 강의에서도 이 렉처 노트를 못 끝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 렉처 노트가 또 있어서 그거는 아마도 제가 오늘쯤에 저녁에 혼자 리코딩을 해가지고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오늘 못하면 목요일 수업한 다음에 올려놔서 어쨌든 이번 주에는 사실상 렉처 클래스 미팅 3개가 나갈 거고 그까지 다 해서 3개 다 포함해서 우리가 퀴즈 2를 보게 될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리고 홈워크 10일이 또 나갈 거예요. 자, 출석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 자, 드디어 대망의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있는데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대부분이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와 말로 하면 거의 똑같아요. 수식을 보면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라고요? 커머널리티, 공통점, similarity, 유사점, 그다음에 difference, 차이점 얘를 확실히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대단히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ime frequency characterization of signals and systems는 사실 이건 책에서도 굉장히 짧고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혼자 믿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학기 개설되는 과목 중에서 말했지만 우리 실험 과목을 이번 학기에도 하고 있지만 이번 학기에 너무 넘쳐서 다음 학기에도 또 개설하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고요. 디지털 신호 처리 개론이 진짜 몇 년 만에 개설이 되니까 여러분들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특히 융합부전공,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부전공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목이 하나 늘어난 거라서 잘 됐죠. 자, 이제 또 뭐 리뷰인데 리뷰에서 다른 것보다는 뭐 다 지난번 했던 거 정리해 놨고 그 페이저 어널리시스라는 거 여러분이 회로 이론 시간에 배웠는데 저도 시놈 시스템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input x of t가 어떤 a 코사인 오메가 0 t 플러스 세이타인 시누소이달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걔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real part of a times e to the j 오메가 0 플러스 세이타. 왜 이렇게 되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또는 오일러스 포뮬러에서 e to the j p는 코사인 p 플러스 j 사인 p니까 a가 리얼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트릭 중에 하나는 e to the j 세타를 뽑아내요. 그래서 a와 e to the j 세타를 묶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e to the j a times e to the j 세타라는 컴플렉스 넘버가 있고 거기에 e to the j 오메가 0 t라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이 곱해진 다음에 리얼 파트 취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뭐 LCCD든 뭐든 LTI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근데 우리는 회로 이론 시간에는 특히 회로 이론 전반부에는 RLC 서킷으로 만들고 RLC는 어때요? R은 우리가 아이디얼하게는 오메가 주파수에 상관없이 저항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커패시턴스는 어때요? 예, 뭐 나오는 게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IV 릴레이션을 보면 저항이 R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V는 IR 그때 R 대신에 V는 I 타임스 어떤 것 할 때 그 어떤 것을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제가 철자를 춤을 추다 댄스를 써야 되는데 DENC를 잘못 썼더라고요. 하여튼 어쨌거나 그랬을 때 커패시턴스는 J 오메가 C분의 1로 들어가고 인덕터는 이제 J 오메가 L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일단은 뭐 LTI라고 하면 그런 어떤 RLC 말고도 우리가 그냥 H of J 오메가라는 리스판스를 가질 거예요. 그리고 걔들을 굉장히 많이 조합한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어쨌든 간에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적당히 인풋을 치환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RLC 서킷으로 꾸미는 녀석은 항상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J 오메가의 레셔널 펑션이 되고 그 레셔널 펑션은 분모의 폴리노미알 J 오메가에 분자의 폴리노미알이 들어가는데 다 리얼 밸류드 코에피션트를 갖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특징이 되냐면 여러분이 H of 네거티브 J 오메가를 생각하면 H of J 오메가의 컨주게이션이 돼요. 왜냐하면 리얼이니까. 그래서 컨주기 시메트리컬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리얼 월드의 RLC로 뭐 어떤 서킷을 만들더라도 여러분의 시스템은 리얼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고 따라서 컨주기 시메트리컬한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갖는데 자 이제 한번 봅시다. X를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제 Y of J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Y of J 오메가는. 왜냐하면 인풋이 지금 얘를 또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써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x of j 오메가는 a times e to the j 세타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플러스 e to the 네거티브 j 세타의 델타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곱해주면 여러분이 컨볼루션 프로퍼티에 의해서 곱하기로 바뀌죠. 컨볼루션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본래는 hj 오메가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곱인데 아까처럼 어때요? 얘가 오메가가 오메가 제로가 아닌 h 오브 j 오메가는 다 어차피 0으로 만들고 거기서는 오메가 제로로 딱 이밸류에이션 해주니까 이게 오메가 제로, 이게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로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이거 잘 해봐야 돼요, 손으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세요. 얘가 칸주기 시메트리 때문에 h 칸주기 오브 j 오메가가 되는데 그러면 얘를 인버스 트랜스폼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요 녀석에 의해서 요게 나오고요. 요 녀석에 의해서 얘가 나오고 얘가 여기 가서 붙고 하니까 뭐가 되냐면 요 모양을 자세히 보세요. 2분의 어떤 놈 더하기 그 녀석의 칸주기시잖아요. 그 얘기는 리얼 파트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얼 파트 오브 a e to the j 세타의 h of j 오메가 e to the j 오메가 t. 뭐냐면 인풋에서 아까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 e to the j 오메가 제로 t로 묶어낸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묶어내고 나서 보니까 요 앞에 있던 컴플렉스 넘버와 요 h of j 오메가 evaluated at 오메가 제로가 그냥 곱해서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리얼 파트 취해져 있어요. 이런 게 RLC 서킷의 어느 지점에서 커런트를 재건, 볼티지를 재건, 걔가 보는 어떤 임피던스는 어때요? RLC가 아무리 시리얼 패럴렐하게 연결돼 있어도 레이셔널 펑션이고 리얼 코에피션트니까 똑같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교류 서킷을 또는 어떤 송배전 시스템을 애널라이즈 할 때 그냥 컴플렉스 어떤 볼티지 그다음에 컴플렉스 임피던스 이런 걸 한 다음에 어때요? I는 뭐 G분의 V 또는 얘가 I라면 컴플렉스 볼티지는 컴플렉스 커런트 타임즈 뭐 V는 I라니까 컴플렉스 임피던스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회로 1호 시간에 배운 페이즈 어널리시스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점에서 같은 각속도로 돌아요. 시누소이달 시그널이. 다른 게 나타나지 않아요. LTI는. 알겠어요? 여러분이 서킷에 넌리니어를 딱 넣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못 쓰지만 그렇지 않다면 항상 모든 지점에서 같은 각속도로 도니까 안 중요한 거죠. 그게 페이즈 어널리시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과 이 페이즈 어널리시스를 잘 결합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뭐 파스와즈 릴레이션, 듀얼러티는 또 나올 텐데 마지막에 제가 바빠서 이 얘기를 넘어갔지만 학기 초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수신 시그널이 안테나로 수신한 시그널이 RF 시그널이 메시지의 코사인 오메가 CT가 곱해진 거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수신계에서 동일한 걸 곱하고 로패스 필터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곱해보세요. 그냥 코사인 제곱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 오메가 제로 t니까 로패스 필터 하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남기겠죠. 이것을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건데 자 봅시다. 먼저 요 y of t를 보세요. 그럼 y of j 오메가는 2분의 1의 m of j 오메가의 컨볼루션. 왜냐하면 타임 도메인 컨볼루션, 타임 도메인 멀티플리케이션은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2파이분의 1의 컨볼루션이었잖아요. 멀티플리케이션은 각각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2파이분의 1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어때요? 코사인은 2분의 2 to the j 무식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파이라서 파이가 나와서 파이 캔슬되고 2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에 m 오브 j 오메가에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그 다음에 델타 오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로인데 이 컨볼루션이 뭐였느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컨볼루션에 익숙해 있으니까 봅시다. h of t convolved with 델타 오브 t 마이너스 t 제로는 h를 딜레이 하는 거랑 똑같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캐피탈 h of j 오메가를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컨볼루션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h of j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라고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h of j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m of j 오메가의 첫 번째 컨볼루션은 뭐예요? m of j 오메가를 오른쪽으로,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세로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m of j 오메가였다면 y of j 오메가에는 어때요? 얘를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시프트한 게 나타나는데 2분의 1로 스케일이 돼서 제가 이 높이를 캐피탈 A라고 했을 때 여기 높이는 2분의 A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에 의해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네가티브 오메가 제로로 시프트 되면서 스케일 되죠. 2분의 1로. 자, 이게 수신이 됐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한 번 더 곱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y에서 여기서 여기를 y 틸더라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 스펙트럼을 오른쪽으로 오메가 제로만큼 이동시키고 스케일 2분의 1. 왼쪽으로 오메가 제로 이동하고 스케일 2분의 1 해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얘는 2 오메가 제로하고 얘는 DC로 가잖아요. 높이는 4분의 1로 스케일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요 녀석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가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칸주기 시메트리 조건을 잘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요 녀석이 요 녀석이 동일한 게 더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니까 편의상 리얼로 그렸지만 M of T는 리얼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캐피탈 M of J오메가는 칸주기 시메트리컬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갔다가 다시 여기로 왔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온 거죠. 얘가 여기로 갔다가 그렇죠? 왼쪽으로 시프트 됐다가 다시 오니까 얘가 뭐 뒤집히거나 이런 게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높이가 2분의 1로 스케일 되는 거예요. A인데 4분의 A, 4분의 A니까 2분의 A죠. 그 다음에 로페스 필터링을 여러분이 딱 하면 어때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링을 하면 2분의 M of T가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AM 모듈레이션 한 시그널을 디모듈레이션, 코히어런트 디모듈레이션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고 여러분이 학기 초에 첫날인가 둘째 날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했을 텐데 이제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지난 시간 리뷰 마지막이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 그리고 아마도 다음 시간 그게 목요일 수업일지 아니면 제가 보충이 아니라 보충이죠. 보강이 아니라 그렇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보강은 빠진 거를 메꾸는 거라서 메이크업이라고 하고요. 보충 수업은 서플리멘터리라고 하는데 서플리멘터리를 할 거예요. 어쨌든 네, 그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 관련해서 배운 것을 다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자, 푸리에의 아이디어는 뭐였어요? 일단 푸리에 시리즈는 뭐 너무 쉽죠. 특히 Discrete Time Periodic 시그널에 대해서는 푸리에 시리즈가 너무 간단했어요. 피리어드가 캐피탈 N이면 몇 개의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이 필요했죠? 캐피탈 N개가 딱 필요했죠. 네. 물론 더 있지만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동일한 거였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 뭐 피리어딕 하면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뭐 컨버전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유니크하게 그냥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피리어딕 하지 않은 넌 피리어딕 또는 어피리어딕한 시그널에 대해서 컴플렉스 시뉴소이달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뭐 썸이나 인티그랄로 나타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트릭이 있죠. 어떻게 하냐면 x of n이 있는데 어떤 주기 캐피탈 n을 갖는 시그널로 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x를 오른쪽으로 캐피탈 n 또 2n, 3n, 4n 쫙 해서 무한계 왼쪽으로 네거티브 그러니까 왼쪽으로 n, 2n, 3n 이렇게 하는 거죠. 다 더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xn이면 이게 x tilde n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x tilde의 푸리에 시리즈를 구한 다음에 코에피션트를 그리고 그 코에피션트가 실제 오메가에서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죠? 여기 볼까요? 밑에 여러분이 공부했던 이게 푸리에 시리즈 죄송합니다. 여기서 얘가 푸리에 시리즈의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이죠. 그런데 이 녀석을 자세히 보면 이제 요 코에피션트가 이제 요 녀석이 되는데 오메가 제로라는 게 뭐예요? 2파이 나누기 주기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기를 점점 늘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펀더멘탈 프리퀀시 오메가 제로가 점점 촘촘해질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어떤 하나의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도 하나의 시그널을 피리어드 익스텐션 한 다음에 주기를 쭉 늘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A 서브 K들을
A sub 1과 그 다음 A sub 1을 비교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어때요? 얘를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프리퀀시 컴포넌트인지 보고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촘촘한 어떤 분포를 갖도록 코에피션트들이 배치됐잖아요.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분 구적법의 아이디어로 후리에 시리즈를 구한 후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면 놀랍게도 이런 식이 얻어져요. 뭐냐면 x of n은 그전에는 후리에 시리즈에서 finite sum이었죠. 그런데 그게 finite 인터벌 상의 적분이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인터벌은 2파이예요. 여러분이 0에서 2파이까지 해도 되고 네거티브 파이에서 파이까지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당연히 뭐예요? x of n은 핵심 되는 컴포넌트는 뭐죠? 이 녀석이죠. e to the j 오메가 n 이라는 컴플렉스 시누소이달 시그널들의 웨이티드 오메가에 대한 인티그랄. 맞습니까? 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그러면 이 녀석은 도대체 뭐냐? 1 over 2파이는 뭐 자주 나타나는 녀석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녀석을 보니까 우리가 이미 정의를 했었죠. 우리가 예전에 시스템 펑션 오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 했었잖아요. LTI 시스템. 그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임펄스 리스판스에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을 곱해서 쭉 더했지만 이번엔 시그널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x of n times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n으로 해서 다 더한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얘와 얘는 후리에가 이제 대충 구한 거죠. 이렇게 될 것 같아. 물론 후리에가 이걸 하진 않았어요. 후리에는 컨티뉴어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다시 e to the j 오메가 n들로 x를 찾아내는 합성하는 거라고 해서 synthesis equation이라고 부르고 이 코에피션트가 어떻게 될까 궁금하니까 이 녀석을 찾아내는 이 방식을 analysis equation이라고 하지만 수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 위에 거는 continuous 파라메타 오메가를 가지는 펑션을 discrete 파라메타 n을 가지는 펑션으로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건데 편의상 우리가 얘를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불러요. 지난번에 continuous time 푸리에 트랜스폼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가 analysis, synthesis equation이 있을 때 synthesis equation, analysis equation 둘 다 각각 뭐예요? 각각을 그냥 트랜스폼이라고 본다면 synthesis equation은 continuous parameter to continuous parameter inverse Fourier transform. 그 다음에 analysis equation은 continuous parameter to continuous parameter Fourier transform.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수학적으로는 우리는 이걸 푼덩어리로 보고 있지만 수학적으로는 그냥 이 위에 거는 어떤 주기가 2파이인 함수를 continuous parameter 함수를 주의해야 돼요. 주기가 2파이예요. 그래서 이 2파이예요. 2파이인 어떤 continuous parameter 함수를 periodic 함수를 가지고 어때요? 이런 적분을 통해서 discrete parameter를 갖는 시퀀스로 바꾸는 트랜스폼인데 인버스 트랜스폼이라고 했어요.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에 얘는 어때요? discrete parameter를 갖는 x of n을 continuous parameter 오메가를 갖는 하지만 어때요? 요거 대입해 보면 주기가 2파이죠. 주기 함수로 바꾸는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들은 보면 막 이렇게 continuous parameter to discrete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설명되어 있는 것들도 꽤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얘를 inverse DTFT, 얘를 DTFT,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요. 자, 그래서 모양을 한번 다시 보세요.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과 inverse transform에서는 둘 다 인티그레이션이었고 맞습니까? 모양이 시메트리가 있었죠. 앞에 스케일 되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여기에 부호가 바뀌는 거 말고는 동일한 인티그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듀얼러티, 쌍대성을 얻었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싱크였고 바꿔 생각하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X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니까 시퀀스예요. 얘와 뭐 쌍대성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사한 것은 여전히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봅시다. 자, 일단 synthesis equation에서는 synthesis equation의 inverse Fourier transform이죠.
finite interval 상의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여전히 analysis equation은 뭐예요? infinite sum이잖아요. 제가 infinite sum은 어떻다고 했죠? 컨보지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infinite sum이기 때문에 continuous time에서와 마찬가지로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수렴할 필요 충분 조건은 L1 sequence.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L to the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모든 Z라서 이렇게도 써요. 그냥 L1이라고 하기도 하고 L1 sequence. 사실 이건 집합이고 여기 속하는 sequence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absolutely summable. 그러면 absolute summable이면 if and only if 얘가 존재를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뭐였어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트랜스폼, 인버스 트랜스폼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의 트랜스폼하는 이유는 신티사이즈를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본래 시그널이 어떻게 돼 있냐를 보려고 하는데 잘 트랜스폼을 했는데 얘 합은 아니에요 라고 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트랜스폼을 해서 그게 다시 잘 신티사이즈가 되는 걸 원하는데 그런 집합은 역시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아야 되는데 좋은 녀석이 또 어때요? 스퀘어, 여기 두 개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 얘가 밑에 거예요. 그렇죠? 스퀘어 인티그럽을 한 건데 이거는 L2G라고 해요. 그래서 스퀘어 인티그럽을 시퀀스 또는 뭐 펑션. 예,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continuous time에서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 적분을 할 때 어때요? 오리진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늘려나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듯이 이 서메이션도 고등학교 때는 어때요? 0부터 이렇게 어떤 특정 n까지 한다고 그 극한으로 했잖아요. 근데 본래는 인피니트 게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게이 썸은 반드시 그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파이나이트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두 개를 더해서 뭐 어떻게 되는 걸 정의한 다음에 그거를 하나, 둘, 많다로 할 때 그 많다는 여전히 파이나이트한 덧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요게 위에서 이 analysis equation을 보면 이 녀석 요거를 같은 어떤 캐피탈 M으로 놓고 네거티브 M, 포지티브 M 그다음에 극한으로 해서 수렴하는 그리고 어떻게 수렴하냐면 뭐 L2 센스로 디퍼런스의 에너지가 0으로 간다. 이런 걸로 해서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으로 확장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다고요? 걔를 타임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스 도메인으로 옮겨도 여전히 L2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퀘어 인티그러블을 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스퀘어 서머블한 인티그랄이 아니라 서머블이죠. 죄송합니다. 시퀀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디렉 델타 뭐 이런 걸 쓰고 싶잖아요. 근데 다행인 건 뭐예요? 컨티뉴어스 타임 디렉 델타는 에너지도 1이에요. 그렇죠? 근데 다만 뭐냐면 여러분이 보겠지만 프리퀀스 도메인으로 가면은 또 컨티뉴어스 파라메타 디렉 델타가 나오기 때문에 가서도 어쨌든 다시 제너럴라이즈드 펑션을 핸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제너럴라이즈드 푸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폼으로 확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합시다. 이그젬플들. 자, 델타 오브 n이에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자, 어떻게 될까요? 자, 0, 0, 0, 0 하다가 갑자기 1이에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P가 1 한 다음에 다시 0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생각하면 만약 공통점이나 유사점이 있다면 프리퀀스 도메인 상에서 플랫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해보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1이고 주의할 건 뭐냐면 얘는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여전히. 얘는 주기함수예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은 무조건 주기가 2파이예요. 레이디안 프리퀀시 오메가를 쓰면. 오메가를 2파이 F로 바꾸면 주기가 1이에요. 자, 그 다음에 x 오브 n을 이번에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n 제로예요. 여기서 n 제로는 당연히 정수죠. 이 유리수가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0, 0, 0 하다가 n 제로 위치에서만 뿅 하고 올라오고 다시 제로예요.
자, 딜레이를 준다고 해서 뭐 모든 주파수에서 성분이 있었던 게 없어지진 않을 텐데 또 대입해서 여러분이 정의대로 해서 치환을 해보면 e to the negative j 오메가 n 제로라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 그러니까 딜레이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나왔던 거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 죄송합니다. 컨티뉴어스 타임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시리즈에서 나왔던 결론, 그다음에 그것을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봤던 게 또 나오는 거죠. 이건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이걸 봅시다. 이번에는 x of n이 a to the n u of n이에요. 자, 이게 뭐랑 비슷하죠? 네, 오늘 리뷰할 때 봤었던 right-sided exponential이었던 요 녀석과 상당히 유사하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요거 할 때는 뭐예요? 제가 j 오메가 a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e to the st를 연상을 해야 돼요. 네. e to the st는 t에 대해서 양쪽이 다 있죠. 그런데 일단 음수 끊어내고 그 다음에 s 자리에 리얼을 넣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또는 뭐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일단 리얼로 합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x of n일 때는 그 양쪽으로 다 있는 시그널이 both sided인 아이겐 펑션 후보가 뭐였죠? z to the n이었죠. 어떤 컴플렉스로. 그래서 여러분이 z to the n을 생각해야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갈 때 한쪽 잘라내고 그래서 u of n으로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z 자리에 유닛 서클 위에 있는 어떤 녀석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걸 넣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z 자리에 어떤 리얼 넘버 넣었어요. 여기서 s 자리에 리얼 넘버 넣은 것과 동일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넣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편의상 A를 리얼로 잡았어요. 이 두 그림에서는. 일반적인 컴플렉스 넘버도 가능한데 그래서 A를 positive point 9, 그 다음에 negative point 9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이라면 다 그릴 수가 있고 자, 이제 이게 만약 어떤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였다면 걔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대충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보면 이게 0.9인데 우리는 항상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어때요? 얘를 극단을 생각하는 거죠. 0.9는 1에 가까우니까 1에 더 가까운 놈을 생각해 보자. 0.9999999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0, 0 하다가 뿅 올라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가니까 approximately 그냥 어때요? accumulator. 예전에 배웠죠, 처음에. sum 하는 거 있잖아요. impulse response가 유닛 스텝이면 accumulator였잖아요. 걔와 비슷한데 accumulation 하면 당연히 빠르게 변하는 것 좀 많이 없어질 테니까 얘는 만약에 얘가 impulse response over DTLTI 시스템이면 로페스에 가까울 거고 얘는 어때요? 얘는 또 네거티브 0.9999 하면은 네거티브 1의 n승과 비슷하니까 포지티브 1, 네거티브 1, 포지티브 1, 네거티브 1인데 그거는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그거는 e to the j 2파이 2분의 파이 타임스 n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 각도가 돌아가는 오실레이션 하는 어떤 놈이죠. 이쪽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을 하니까 낮은 주파수에 있는 성분도 높은 주파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뭔가 하이패스 틱 하겠구나.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딱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 과목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그냥 단지 이거 수학 과목이야 그냥 풀어서 맞기만 하면 되라고 하면은 발전이 없고 수식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맞나를 확인하고 맞아서 당연히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더 기쁘고 이렇게 되는 포지티브 피드백 효과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감으로는 이제 알았어요. 자, 손으로 직접 해봅시다. 그래서 어널리시스 이퀘이션에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열의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오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맞아요? 항상 그렇게 기억하죠. 네, 물론 이제 그 공비가 절대값이 또는 뭐 모듈러스가 컴플렉스면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가정을 하고 여기 가정이 있잖아요. 1보다 작다. 딱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공비분의 1인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e to the j 오메가를 z라고 그러니까 z를 e to the j 오메가로 놓고 좀 줄이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z가 e to the j 오메가일 때로 보면 이 식은 1 마이너스 a times g 인버스고 분자 분모에서 2를 곱하면 왜냐하면 얘는 0이 안 되니까 z-a분의 z라는 놈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right-sided exponential 할 때도 봤던 것처럼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는데 분모가 0인 조건이 뭐예요? z가 a인 거죠.
Z가 A가 될 수 없는데 요 A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베이스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예요? 어떤 힌트를 줬어요? A 플러스 J 오메가분의 1이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어때요? 아, 얘 인버스 트랜스폼이면서 right sided인 것은 e to the 네거티브 at ut였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s 플러스 a니까 s가 네거티브 a가 안 되잖아요. 엑스포넌트로 이번에 올라갔는데 얘는 베이스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고요.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좀 엽기적인 녀석이 있는데 이게 n 잠깐만요. 기억이 정확히 안 나네. 예. 하여튼 안티코자라는 녀석이 하나 더 있어요. 안티코자라는 녀석이 얘랑 똑같은,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이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갖는 녀석이 하나 더 있으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아까 제가 어때요? A 플러스 J 오메가 1이라는 푸리에 트랜스폼을 갖는 코잘 시그널, 안티코잘 시그널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얘와 똑같은 DT 푸리에 트랜스폼, DTFT를 갖는 안티코잘 시그널이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주의할 거는 얘를 그냥 바꿨듯이 그냥 막 바꿔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네,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아니었던 기억은 확실히 나요. 네, 여기 뭐 주의를 해야 돼요. 뭐가 n-1승인가 뭐 아니면 저 유닛 스텝 펑션 안에가 뭐 더하기 1이 있던가 빼기 1이 있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딱 넣어보면 금방 알아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차이점들이 나타나죠. 네, 그것도 잘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시그널의 푸리에 트랜스폼인데 이 녀석을 어때요? 리얼 파트 분모를 이미지너리 파트로 나눈 다음에 매그니튜드를 생각해 보세요.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제곱 더하기 a 사인 오메가 제곱 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분의 1이죠. 그래서 얘를 그려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아까 a가 0.9일 때와 네거티브 0.9일 때 어땠어요? 얘는 하이패스 필터와 유사한 녀석이고 임펄스 리스판스로 보면 죄송합니다. 로패스. 얘는 하이패스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얘는 제로 근처에 다 모여 있고 화면을 좀 키울게요. A가 양수, 특히 A가 뭐 0.9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어때요? 제가 DT일 때는 2파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로에 해당하고 여기가 하이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주파수가. 그래서 여기서 많이 지나가니까 이건 로우 패스, 이거는 하이 패스인 것처럼 되는데 우리는 필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는 시그널이고 얘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는 시그널인 거죠. 모양을 봐도 그렇잖아요. 얘는 천천히 변하니까 물론 여기는 뭐 팡 튀니까 뭔가 좀 높은 주파수 성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서서히 변하는데 얘는 아주 뭐 오두방정을 떨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했고요. 자, 계속 나오는데 유사점, 공통점, 유사점, 차이점을 계속 찾아야 돼요. 자, 여러분 타임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 펄스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뭐였어요?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는 싱크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자, 디스크리트 타임에서 렉탱귤러는 싱크일까? 근데 주의할 건 뭐예요?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무조건 주기가 2파이라고 했잖아요. 싱크는 2파이가 아니니까 싱크랑 유사해야 되는데 주기가 2파이 되는 게 뭐지? 하고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111이니까 네거티브 n1, 포지티브 n1 두드려 넣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뭡니까? 등비급수의 부분합 공식이죠. 여러분 잘 아는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더 퀀터티 1 마이너스 공비의 항수승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정이 생략이 됐는데 또 어떤 걸 합니까, 우리가? 오일러스 포뮬러를 써서 거기에서 e to the 어떤 j 세타 마이너스 e to the 네거티브 j 세타가 있으면 분모를 2j로 나누고 얘를 사인으로 바꿔요. 그렇게 하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반드시 해봐야 돼요. 예, 반드시 손으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보면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반도체 할 거야.
이거 계속 나와요. 예. 양자역학 이런 거 할 때 계속 나와요. 아, 나는 안테나 할 거야.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없어요. 이거 반드시 손으로 해봐야 돼요. 해보면 사인 오버 사인이 나와요. 우리가 이게 사인이 아니면 이게 싱크겠죠. 그렇잖아요. 어떤 형태로 스케일하고 나면. 근데 사인 오버 사인이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오메가의 함수로서 얘는 어때요? 얘는 사인 오메가 나누기 2예요. 근데 얘는 사인 오메가 n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오메가가 돌아도 이 사인 함수 입장에서는 요 안에 있는 앵글이 더 많이 돌죠. 어떻게 보면 위에는 이 오메가 축에서 굉장히 빠르게 오실레이션 하는 사인이고 얘는 천천히 오실레이션 하는 사인이죠. 그런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 사인 자체는 어때요? 이거 보면 오메가 타임스 썸띵이니까 오메가가 제로일 때 0이죠. 얘도 오메가가 제로일 때 0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분모를 얘로 나누고 분자를 얘로 또 나누어서 보면은 세타분의 사인 세타, 세타가 0으로 할 때 1이라는 걸 써서 잘 보면 그냥 바로 오메가 제로일 때는 이거 나누기 이거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뭐가 돼 있어요? 2배의 n1 더하기 1이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제로일 때 그렇게 되고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에서도 또 올라가야죠. 2n1 플러스 1. 그 다음에 네거티브 2파이에서도 이렇게 되고. 그런데 중간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빨리 오실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얘는 천천히 변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싱크 비슷한데 이렇게 제로 부분에서는 싱크처럼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다가 다시 네거티브 2파이와 포지티브 2파이 근처에 가면서 다시 커지면서 이런 게 반복이 돼요. 마치 싱크를 피리어딕 익스텐션 해놓은 것과 매우 유사한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디스크리트 타임 디리클레 커널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름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서 사인 오버 사인으로 되어 있고 서로 어떻게 보면 주파수가 다른 녀석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리어딕 시그널이 그러니까 싱크가 피리어딕 익스텐드 된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걸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차이점은 알았죠. 그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무조건 결과가 주기함수여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컨티뉴어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얻었던 것 중에 주기함수가 아니었던 거 있잖아요. 걔들이 다 차이점으로 나오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이제 봅시다. 또 미치겠죠. 자, 이번에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시그널을 이미 줬어요. 자, 보세요. 얘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시그널을 continuous parameter to discrete parameter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야 될 텐데 조건이 있었죠. 무조건 일단 피리어딕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인버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피리어딕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제가 선을 그어 놨지만 얘는 뭡니까? 얘가 만약 임펄스 리스판스의 프리퀀시 리스판스였다면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그널이에요. 알겠어요? 시그널이 뭐냐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주파수 성분을 봤더니 어떤 로우 프리퀀시에서만 컨스탄트로 성분을 갖더라는 거예요. 이런 시그널은 타임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보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어땠어요?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였다면 임펄스 리스판스가 싱크가 나왔잖아요. 즉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렉탱귤러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싱크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입해서 구해보면 싱크가 나와요. 다만 싱크가 어때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서 싱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와, 잘 됐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주 엽기적인데 저는 처음에 이걸 가르칠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05년인가요? 처음 시노미 시스템 가르칠 때 친구 교수님은 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뭐 그냥 서킷 전공하시나? 이러면서 자, 이거 X 꺼버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통신하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통신 이론을 전공할 때는 뭐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왼쪽 빌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신경을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로페스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할 거니까 여러분한테 좀 알려져 있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에코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 코인 노래방.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뭐
라이브 같은 거 할 때도 연예인인데 가수가 아닌 사람 나와서 노래할 때 그러잖아요. 뭐 밑에 댓글로 나오잖아요. 아, 에코 좀 넣지. 목소리가 저게 뭐야. 에코가 뭐예요, 결국은?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산울림과 메아리랑은 좀 다르게, 메아리는 야호 그러면 심지어 내가 야호라는 말이 한 1초 이상 가는데 그 좀 있다가 야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복이 340m인가요? 넘으면 1초 후에 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어때요? 보통 우리가 이 방에는 지금 이 내장재들이 흡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사실은 반사돼서 와서 여러분 귀에 들어올 때 여러 패스들이 있어요. 딜레이가 아주 짧은. 그래서 좀 안 이상해요. 사실 목소리가. 여기다 흡음재 딱 달아놓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상해요. 네. 어쨌거나 그런데 보통 에코 마이크로폰은 전에 말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임펄스 리스판스가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생각한다면 예를 들면 델타 그다음에 어떤 딜레이를 주고 좀 어테뉴에이션을 주고 또 딜레이를 주고 어테뉴에이션을 주는 그런 거죠. 그걸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머티리얼을 가지고 일렉트리컬 뭐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만들라 그러면 제일 간단한 건 뭐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정말 케이블을 막 감아가지고 맞아요? 그 안에서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다르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더하기 해서 뭐 OP앰프 쓰면 더 쓰면 되잖아요. 마이크로폰을 드라이브 하는 건데 그럼 케이블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데 그런 방법을 써요. RF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조그맣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묘미한 방법을 다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마이크로폰으로 예를 들면 통과했어요. 그러면 전기 신호 아니에요? 그런데 걔를 여전히 아쿠스틱 시그널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머티리얼에서 여기 보세요. 이제 전기 신호가 들어왔어요.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지금 마이크로폰은 아닌데 RF 시그널인데 그냥 편의상 마이크로폰으로 할게요. RF는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소어 필터라는 것은 Surface Acoustic Wave라서 이런 어떤 PCB가 있으면 프린티드 서킷 보드가 있으면 물론 PCB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전류를 이게 진동 소자가 있어서 고체의 진동으로 바꿔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전자기파의 프로퍼게이션과 고체의 진동은 속도 차이가 엄청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퍼게이트 될 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래는 뭐냐면 이게 쭉 이렇게 퍼져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금속 막대를 집어넣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서피스 아쿠스틱 웨이브가 퍼져 나갈 때 여기 금속을 넣으면 다시 전류로 바뀐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균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금속을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여기 합쳐져서 여기서 로드에서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 보냈어요. 그럼 여기서 픽업되는 녀석은 딜레이가 예를 들면 렐러티브 딜레이가 0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예를 들면 어떤 델타겠죠. 그만큼 프로퍼게이트 됐으니까 여기는 2델타, 3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길이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로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요 길이가 다 지금 똑같으면 똑같은 임펄스 리스판스 땅땅땅땅땅땅땅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앞에서 봤던 임펄스 리스판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스퀘어 펄스 같은 그런 임펄스 리스판스를 갖는 필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습니까? 타임 도메인 상에서. 그럼 어때요? 걔는 싱크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저 뭐 일렉트로드라고 해야 하나요? 저 길이를 조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discrete time signal impulse response의 그 shifting property, 델타의 shifting property를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h of n이라는 impulse response는 h of l times delta of n minus l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벌써 다 까먹어 가죠. 그러니까 뭐냐면 l이 말하는 게 뭐냐면 딜레이 l의 코에피션트예요. 그러니까 에코 마이크로폰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저기서 저 값을 적절히 조정하고 0으로 하면 그 딜레이에서는 반사가 없을 거고 맞아요? 어떤 특정한 L에서는 크게 하면 반사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굉장히 조그만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들어오잖아요. 이제는 마이크로폰 시그널이 아니라 RF라고 해보세요. 그럼 걔를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꿔요. 그러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보다 굉장히 천천히 프로포게이트 되니까 조그만 컴포넌트 안에서도 딜레이를 크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케이블을 몇십 미터 안 감아도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걔를 최종적으로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꾼 다음에 내보내는. 그렇게 해서 소어 필터라는 필터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무선 통신을 하다 보면 이 소어 필터가 좀 부피가 커요. 그래도 아주 조그맣게 그 무슨 나노 공정으로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프로퍼티를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필터를 만들고 싶어요. RF 필터를. 그랬을 때 뭐 어떤 밴드 패스 필터다 그러면 그 밴드 패스 필터의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모양을 우리가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는 걔를 어때요? 타임 도메인 임펄스 리스판스를 구하고 걔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서피스 아쿠스틱 웨이브 필터로 구현할 때 이 길이를 잘 조정해서 원하는 필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흔히 쓰이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광학 어디서 전공하는 것 같아요? 물리 이렇게 얘기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광학을 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럴 때 유선 네트워크는 이제 거의 광 케이블로 다 돼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프리 스페이스 옵틱스가 매우 중요해졌죠. 그 스페이스 X의 어때요? 그 새털라이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스타링크인가요? 걔들은 지상과도 교신하지만 자기들 위성들끼리 레이저로 프리 스페이스잖아요. 지금 거의 진공이잖아요. 적외도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아직 그걸 뭐 100%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거기다 심지어 심우주 탐사선도 지금까지는 RF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광으로 해서 뭘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리 시간에. 자, 여러분 보통 레이저 포인트라든가 프리즘 이런 걸로 좀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과학전에도 내고. 자, 어떻게 됩니까? 걔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거는 전자전기랑은 좀 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회로로 구성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컨버터들이 있어요.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고 전기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컨버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의 어떤 광소자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자전기공학과 사람들은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기신호로 바꿨다가 잘 처리하고 다시 그 신호로 바꿔서 주면은 모든 게 해결돼요. 사실 로봇도 그런 거죠. 로봇도 어때요? 예전에 뭐 로봇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오토마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톱니가 돌아가면서 사람이 걷는 것처럼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디지털 프로세서를 넣어가지고 그냥 모터를 컨트롤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액추에이터를 써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센서를 가지고 앵글 이런 걸 읽고 카메라로 인식한 다음에 프로세싱한 다음에 다시 액추에이터 모터라든가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전자전기적으로 처리한 다음에 다시 돌려주면 그 전에 하던 것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는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만 배웠지만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그런 일렉트리컬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머지들도 여기서 배운 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툴 있잖아요. 주파수 영역에서 생각한다는 게 너무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심지어 타임 베링이라도 후리에 트랜스폼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은 이론이 있고 넌리니어도 어프락시메이션을 막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 어널리시스를 막 하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것이 매우 매우 잘 되고 저렴한 가격에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로봇을 전공한다. 예전에 우리 저기 산자부에서 그 펀딩을 줘가지고 뭐 우리 보면 효자시장 가는데 왜 그 로봇 뭐 있잖아요. 박물관도 있고. 근데 실제로 만들어질 때 우리과 교수님들이랑 우리과에서도 제어하시는 분, 그다음에 인공지능 하시는 분, 이런 기계공학과 교수님들이 같이 프로포즈를 써서 그걸 산자부에서 따왔어요. 네. 근데 이제 뭐 교수님들 다들 은퇴하시고 그래가지고 로봇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기계과 가가지고 로봇 하겠어 하고 갔다가 전자과로 온 학생들이 제법 많았어요. 왜냐하면 기계과 교수님들이 다들 한때 이 바이오에 경도되셔가지고 로봇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자 우리는 세포 안에서 자성을 입힌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우리 과로 많이 왔었는데 요즘 또 뭐 모르겠어요. 로봇 많이 하시나 기계과에. 자 어쨌거나 그래서 SO 테크놀로지를 써서 Surface Acoustic Wave 그러니까 그냥 정말 고체상에서 전파하는 웨이브로 바꿔가지고 그 일렉트리컬 시그널을 원하는 필터를 디자인하고 다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는 이걸 이용해서 뭐 필터 디자인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통신 이론 전공인데 어쨌든 시스템을 빌드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테스트 베드라고 안 하고 Proof of Concept 레벨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POC라고 해요. POC 시스템. 만들 때 이제 필터를 뭐 만들지 못하니까 사오잖아요. 그러면 소어 필터를 사와서 했어요. 그때 이제 사서 보면서 잠깐 시놈 시스템 시간에 내가 이런 건 필요 없어라고 했던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 소어 필터는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컨버전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오디오 있잖아요. 오디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디오. 아쿠스틱 웨이브를 마이크로폰을 통해서 일렉트리컬 시그널로 바꾸고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아쿠스틱 웨이브로 바꾸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sum of complex exponential 이게 뭐 딱 보면 이제 알죠, 여러분. 벌써 이거는 또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를 continuous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것처럼 discrete time Fourier 시리즈를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이런 흉계가 벌써 보이죠. 자, 봅시다. 자, continuous time일 때 exponential이 델타 펑션이 됐어요. 자, 그런데 디스크리트 타임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당연히 그 주파수 오메가 제로에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얘가 일단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해야 돼요? 네, 주기함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에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러지터미트한 합법적인 디스크리트 타임 푸리어 트랜스폼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놀랍게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면 2파이의 정수배로 한 다음에 요 썸이 들어가요. 참 보세요. 여기는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잖아요.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에 어때요? 다시 2파이 m으로 무한계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해보면 알겠고요. 좀 더 복잡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어떤 피리어딕 시그널이 있어서 푸리에 시리즈로 먼저 나타냈어요. 할 수 있죠, 이거는. 자,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 녀석.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옮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하나가 뭐예요? 요 하나가 무한계의 델타 펑션이죠. 셀 수 있게 무한계. 2파이 간격으로. 오메가 제로 타임즈 K부터. 그래서 뭐냐면 2파이의 델타 오브 오메가 마이너스 K 오메가 제로 한 다음에 sum 빼기 2파이 m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이미 무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파이나이트계고 얘는 무한계로 바뀌죠. 그래서 더블 서메이션이 돼요. 보세요. 자, 요 녀석이 여기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AK가 여기 나타났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E to the J 어쩌고가 이제 무한합이 됐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얘를 다시 하나의 무한합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요건 해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do it yourself. DIY죠. 해보세요. 네. 그래서 요 무한합을 다시 하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네. 그전에는 여기서 finite sum이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infinite sum이고 그냥 간단해요. K 오메가 제로로 하면은 요게 오메가 제로가 n분의 2파이 k라서 매 n마다 어때요? 요 녀석을 정의하기를 a sub k equals a sub k 플러스 n으로 정의하면 어때요? 그냥 원하는 녀석이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림으로 이제 이그젬플을 하나 줄게요.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뭐 코사인이지만 그래도 사인도 한번 해봅시다. 사인 오메가 제로 n이에요. 자, 질문부터 할게요. 이 신호는 주기함수입니까? 이 신호는 주기함수예요. 주의를 해야죠. 오메가 제로가 2파이의 유리수배가 아니면 주기함수 아니죠. 그렇죠? 주의할 것은 주기함수가 아니라도 어때요? 델타로 나타나는데 무한계가 나오죠. 자, 일단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쓰면 이렇게 되는데 이 스텝을 사실 하나씩 밟으면 2j분의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 마이너스 e to the 네거티브 j 오메가 제로 n 이어서 쪼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보면 오메가 제로의 하나, 네거티브 오메가 제로의 하나의 성분이 있고 얘가 무한계 나올 거고 얘가 무한계 나오겠죠. 2파이 간격으로. 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무한계 빼기 무한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때요? 요 녀석이 되고 뭐가 됩니까? 요놈, 요놈, 요놈 해서 간격이 얼마예요? 간격이 2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이 되고 요놈, 요놈, 요놈 해서 간격이 2파이가 돼서 우리가
요렇게 네거티브 파이에서 파이까지만 보면 딱 두 개의 컴포넌트만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쉬프트 된 거죠. 얘가 쉬프트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뭐 전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죠. DT periodic impulse train. 그러니까 DT impulse train은 뭐가 될까요? DT-FT가. 네, 또 impulse train이 돼야 되겠죠. continuous time에서 됐으니까. 봅시다. 어떻게 되나. 편의상 0N2N으로 했어요. 시프트 시키면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가 나타나죠. 해봤더니 어때요? 이게 N마다 있잖아요. 여기서는 N분의 2파이마다 델타가 나와서 N분의 2파이마다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기함수가 되죠. 무한계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샘플링 펑션이 나왔어요. 샘플링 펑션은 샘플링 펑션으로 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너무 밑도 끝도 없는데 DTFT properties에서 나와요. 여기서 periodicity.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linearity는 너무 당연하고 그 다음에 타임 시프트는 리니어 페이즈 시프트고 맞습니까? frequency shifting.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스페셜 케이스 오브 모듈레이션 프로퍼티인데 간단하게 e to the j 오메가 제로 n을 곱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는 오른쪽으로 시프트 되는 거예요. 오메가 제로만큼. 요거는 유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요 이그젬플에서 한번 봅시다. 어떤 시그널이 이런 프리퀀시 컨텐트를 가졌어요. 당연히 주기를 먼저 봐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잘라서 어때요? 이걸 한 장의 사진으로 보고 그 옆으로 옮기고 한 게 맞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로패스, 하이패스 성분들이죠.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오메가 제로가 파이라서 e to the j 파이 n이에요. 근데 e to the j 파이는 네거티브 1이죠. 단위원상에서. 네거티브 1의 n승이니까 1, 1, 1, 1 이렇게 곱한 거죠. 그러니까 시퀀스가 있는데 폴레러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바뀌겠죠. 천천히 변하던 것도 아주 오두방정을 떨 거 아니에요, 아래 위로. 그런데 이것을 어때요? 그냥 오두방정을 떨어요가 아니라 도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1 곱해지는. 그래서 이게 파이니까 여기서 뭐예요? 예, 파이만큼 시프트가 일어나서 놀랍게도 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이렇게 시프트한 거죠. 그리고 여기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여기로 시프트 됐죠. 그래서 뭐예요? 로우 프리퀀시 컨텐츠들이 다 하이로 가고 하이가 로우로 갔어요. 놀랍죠? 컨티뉴어스 타임에서는 다 시프트 되잖아요. 근데 얘는 주기가 2파이다 보니까 약간 빙빙 도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로우였던 게 하이가 되고 시프트 돼서 하이였던 게 로우가 되고. 자,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뭐 보충 수업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보충 수업에서 제가 설명하고 업로드를 같이 해놓을게요. 다음 시간에 보고 오셔야 돼요. 제가 만약 오늘 업로드를 한다면 제가 만약 오늘 업로드를 하거나 하면은 둘 다 보고 다음 시간에 오세요 하고 여러분한테 문자를 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